해볼까 싶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돼서 80까지는 그냥 어지간하면 한 70%, 80%의 사람들은 80까지는 그냥 살아요. 한 20, 30%의 사람들은 이제 젊어서 죽기도 하고 60이 되기 전에 죽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나는 20, 30%에 들지 않고 나는 70%, 80%에 들겠다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죠. 이제 괜한 오만과 자만이죠. 누구라도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거나 암 같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은 이 선하고 악하고 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섭생을 잘해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섭생을 잘 못해도 이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를 늘 하는데도 89지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 조금 폈다고 폐암에 막 걸리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섭생을 잘못하면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잘 살고 착하다고 해서 오래 살거나 부자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잘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평온하게 사는 건 맞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은 늘 내 옆에 있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결혼했는데 부인이 죽었어. 그런 경우는 남편이 부인을 잡아먹는 사람,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말이죠. 거꾸로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운명이 남편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하면 대단히 잘못된 말이죠. 전자의 경우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는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해온 고래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내려온 말이 뿌리 깊어요. 굉장히 잘못됐죠. 남자가 그런 여자를 잡아먹는 운명을 타고났다. 이런 사람은 그런 말은 별로 없어. 이거는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냥 뒤에서 하기 좋은 말이지만 그게 만약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말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인데 그런 말이 자꾸 떠올라 봐요. 아들, 딸이 병에 걸렸어. 이제 20대, 30대. 요즘엔 10대도 안 걸려요. 그럼 부모님이 잘못인가? 그 부모님은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아픈가? 아픈 것도 힘든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서 아니면 굉장히 중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나 때문에 저 병에 걸렸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거 더 무게감이 더 크죠. 나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된 거야, 딸이 저렇게 된 거야. 물론 나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각자의 운명에 따라 다르죠.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를 가졌어.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뇌성마비거나 지체장애나 그러면 부모님이 업이 많아서 부모님이 그런 자식을 낳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이중고에 시달리죠. 아들, 딸을 이렇게 키우는 것조차 힘든데 내가 업이 많아서 이런 아이들이 나한테 왔나? 하면서 자기의 업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죠.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접촉사고 같은 거 다 당해보잖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갖다 박으면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고, 사고는 누구나 날 수 있는 것이고, 그처럼 병도 누구나 들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나라도 지금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눈이라도 잠깐 찔려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신체에서 생기는 장애, 또 마음에서 생기는 장애를 그것을 비정상적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 그 일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 현상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 마음적인 무게감이 굉장히 크죠. 노인이 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늙어감도 누구나 다 늙어가는 건데 마치 나 혼자만 늙는 것처럼 늙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몇 번을 얘기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면 그러고 눈이 거울 보면 얼굴 쭈글쭈글하고 사진 들이대면 나 절대 사진 안 찍는다고 이 늙은 모습이 싫다고 주름 나오는 거 싫다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가 가만 보면 이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남 눈에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인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큰 거죠. 늙는 것도 누구나 늙는 거니 그런 걸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 병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뇌의 작용이 점점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생각이 이렇게 고정되기 마련이에요. 생각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슬기롭다, 지혜롭다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이가 든 사람하고 상담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 안 해요. 차라리 이제 상담 전문가 공부를 제대로 받은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딴 이런 사람하고 상담하면 상담할지 나이가 든 사람하고는 상담 잘 안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이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가고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직업이 다양해지고 사람의 생활 방식, 행동 방식이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과거에는 이제 그 농촌 생활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90% 이상이 농촌 생활이고 거기에 조금 더 상업도 조금 했었는데 단순한 삶이었어요. 그냥 나이가 든 사람은 뭐 인생의 경험이 그 어린 세대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인생의 경험이 많이 필요가 없어. 그게 살아온 것이 그 경험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한테, 젊은 세대 아이들한테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 세대 간의 격차도 사고의 격차도 너무 차이가 많아서 나이가 60대인 사람이 20대, 30대인 사람의 사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거는 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60대인 사람은 20대, 30대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따로 내가 그 20대, 30대 아이들의 생활 양식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따로 공부하고 강의 듣고 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왜 쟤들이 저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도 20대를 겪었지만, 나도 30대를 겪었지만, 내가 20대, 30대,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하고 지금 2010년대하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물론 상황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니 상담이 되겠어요? 가서 지혜를 구하러 어른들한테 뭐 좀 의논하러 왔어요 라는 것은, 상담이라는 것은 내 이야기를, 내 마음을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결정이 왔는데
사실 상담이라는 건 거의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거 같니? 뭐 그렇니? 뭐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서 조금 약간의 방향 제시를 해주는, 이 정도면 상담 엄청 잘했다고, 잘 받았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몇 마디 하면,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어른들은 대체로,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른들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은 다 꼰대다. 라고 그렇게 말이 안 통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이제 부모님들, 40대 부모님들, 10대 아이들을 둔 40 전후된 부모님들도 달라요. 이렇게. 지금 40대인 사람들이 90년대에 이렇게 학교를 다녔잖아요. 90년대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2010년대 학교 다닐 때하고는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 지금 2010년도에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랑 대화가 가능하냐?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30, 40대 전후된 사람들도 대화법도 잘 모를 뿐더러 현재 시대의 상황을 잘못 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될 경우가 많죠. 설사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른다 해도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뇌 세포가 죽어가면서 또 사고가 한쪽 방향으로 고정되면서 고지식해지기 쉽고 보수적이기 쉬워요. 20대 초반에는 막 학생 운동, 뭐 인권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뇌가 이렇게 그런 어떤 민권이나 뭐 이렇게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부정된 거, 잘못된 건 내가 꼭 타파해야지. 내가 뭘 하면 이룰 수 있어. 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 돼요. 나이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된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나도 저렇게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그런 주장을 맨날 북한 얘기하는 그런 주장을 나도 역시 따라서 그거 맞아. 누구는 빨갱이고 누구는 이렇게 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요즘에 빨갱이가 어디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게 너무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달라질 것인가?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나도 역시 그런 사람이 되기가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하지만 이 뇌라는 것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회에 적응을 하고 사회에 무난하려고 하고 보수적이게 되려고 하고 또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우리 70대, 80대 분들은 반공교육을 세게 받았던 70년대, 80년대 그때 살았던 분들이니까 그때 사고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고를 이렇게 고치기는 어렵죠. 나이가 들면은 일단은 이제 자기 생각이 더 강해져요. 젊은 사람들하고 뭔가를 해서 같이 의논해서 뭘 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같이 60 전후된 50대 중반 전후된 이런 사람들하고 60 넘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의논해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뭐 해내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생각들이 다 강해서 아닌 것 같으면 안 나와 그냥 이제. 그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 거지? 또 이게 그런 것에 대한 집중력이나 어떤 의무감도 떨어져가지고 그걸 꼭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렇게 몸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더더욱 안 하려고 하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요. 같이 서로 공동으로 같이 뭘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 막 떨어지게 되죠.
또 이제 이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 딸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60 전후된 50대가 넘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면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열정을 가져야지 부자가 되거나 뭐 한 중소기업이라도 CEO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많이 모으거나 그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은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10대, 20대들은 안 그렇거든요. 어디도 적응을 잘 못하고, 이제 아버지랑 똑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죠. 잔소리도 안 해도 되고. 근데 내 아들이 나랑 똑같지 않을 수가 또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병신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거 왜 그렇게 금기가 낮아? 왜 그렇게 정의나 이런 생각이 없어? 뭐 이런 하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여기죠. 그럼 그것이 아들, 딸들은 그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럼 더 어긋나고 더 힘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 직장도 못 갖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디 가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 있게 되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공양간에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매일매일 봉사를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은 대충 하고 그냥 이제 옷이나 잘 입고 다니고 그냥 부처님한테 인사나 하고 다니고, 근데 밥도 먹고 가네? 밥도 그냥 갈 것이지 밥 먹으면서 설거지도 안 하고 가네? 이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이게 참 그걸 너그럽게 봐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자기 관념에 이렇게 취해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해야 될 건데 나만 열심히 해라는 불만이 생기기가 쉬워요.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일찍부터 그런 것을 저도 이제 열심히 하는 편에 들어가잖아요. 일찍부터 그런 걸 알아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대중생활을 할 때도 열심히 안 하는 이런 스님들을 이렇게 볼 때도 그분의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각자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다 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크게 하지 않는 것도, 뭐 이제 한 번씩 대중적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라 뭐 하라고 그러지만,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이 문제를 좀 일으켜서 또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는 이유들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강요한다고 이렇게 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배워 나가는 것이 가장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나을 거라는 생각에 그러죠. 제가 열심히 막 할 때 뭐 이제 도와달라고 안 할 때도 좀 있고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안 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생각들이 있어서 그걸 내가 굳이 강요를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생각들이, 자기 생각이 더욱더 강해져서 그 강해진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일지라도 문제가 될 때가 많죠. 우리는 이제 이 법화경에 궁자의 비유,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주어장부처럼
잘 이렇게 다스리고 근기를 키워주는 것을 보면서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거는 위험한 거다. 몸이 위험한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마음이 점점 협소해져서 자기밖에 모르거나 아니면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 정말 더 보수적이 돼버리는구나 라는 그런 위험을 항상 인식해서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불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갈고 닦아서 이렇게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자의 모든 삶들을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노력해도 이렇게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노력한 만큼 큰 성과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괴물이 되기가 쉽죠. 그냥 우리끼리만 같이 나이 든 사람들끼리만 서로 웃고 이야기하는, 아니 어쩌면 그것도 잘 못해서 혼자만 이렇게 하다 나중에 고독사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지 겨우 이제 이렇게 이성하고 대화할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지 세대가 다른 10년 선후배, 20년 선후배 이런 사람하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벌써 내가 늙었구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거 벌써 사고가 굳어졌구나. 우리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20대 30대하고 지금 20대 30대 완전히 다른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사실 우리 때도 나는 열심히 살았어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기 앉아 있겠죠. 여러분들은 다 평균 이상이었어요. 내가 20대 30대 때도 질질 싸는 애들은 많았어요. 엄청 널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대 30대 아이들의 평균 이상을 보지 않고 평균 이하를 자꾸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너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후배 간도 마찬가지죠. 지금 절에 여러분들이 다녔는데 새로 절에 오는 사람 보고 내가 처음에 절에 다녔을 때는 말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걸 완전히 꽝이에요. 나는 열심히 해서 이만큼 절에까지 살아남았어. 20년 30년을 절에 살아남은 거 대단한 거예요. 절에 다니는 거는. 근데 지금 온 사람이 20년 30년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붙잡고 나는 오래 썼댔는데 니는 왜 그래? 라고. 뭐 스님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금방 출가한 스님 보고 내가 그랬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는 30년을 지금 절에서 살았는데 내가 그럼 처음부터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가 있나? 포교사도 마찬가지죠. 포교사도 내가 할 때는 처음 포교사는 너처럼 안 했어 라는데, 사실 내가 처음 출가해서 스님 됐을 때 살아남은 스님 몇 명 없거든요. 30년 동안 지금 이제 한 70%는 다 나가 어디 갔나 없어요. 남아 있는 건 한 30%예요. 그럼 포교사도 마찬가지야. 포교사도 10년이 지나서 지금 포교사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3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너처럼 안 했어 라고 하고 있으면, 이러면 이제 참 답답한 이야기죠. 그게 이제 모두 다 사고가 굳어져서 나밖에 모르고 생기는 일인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함정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어요. 성불하세요. 네, 죄송합니다.